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7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풀리겠지만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문턱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택시 생존권 보장이냐, 혁신의 좌초나를 두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갱년기 하면 여성만 떠올리기 쉽지만 남성도 갱년기를 겪으며 근력 감소와 감정 기복이 크게 나타납니다. 남성 갱년기는 노화 외에도 과음과 흡연, 고혈압, 비만 등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만큼 꾸준히 운동하고 저지방 음식을 섭취하며 과음과 흡연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중서부 지방은 차차 흐려져 내일 새벽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오겠지만 서울 낮 기온이 7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는 주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오늘 중서부 지방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전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늘보다 농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주에는 한파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다며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대강 보호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보호 개방 실험 등 준비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의 반발이 강해서 내년 총선 이후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4대강 가운데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세종보 등 3곳은 해체, 백제보 등 2곳은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제시하는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우리 강의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입니다. 최종 결정은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몫입니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연내 결정은 이미 어렵게 됐습니다. 우선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자체가 8월로 늦어지면서 실무 준비가 그만큼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종시 등 보철거 지역 3개 시 의회가 모두 해체를 반대하는 등 지역 반발이 큰 것도 변수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건 정쟁거리가 아니야, 이건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 이 논리로 접근을 했다면 정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훨씬 적었겠죠. 그게 아쉬운 겁니다. 한강과 낙동강도 당초 올해 안에 보처리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아직 사전 절차인 보개방 실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내년 2, 3월쯤 금강과 영산강보 처리를 최종 결정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정치적 고려 때문에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수 시장도 급격히 커져 300개가 넘는 제품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바닷물이 들어간 지하수로 만든 먹는 물까지 선보였는데 시판을 놓고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최근 준공식과 함께 본격 생산에 들어간 제주 용암수. 일반 지하수와는 달리 바닷물이 함유된 지하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해수면 아래에 있는 화산 안반층을 통해 오랜 기간 여과된 지하수에는 셀레늄과 게르마늄 등 희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하수를 끌어올려 소금기를 제거한 뒤 칼륨과 마그네슘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넣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하수들은 일종의 그냥 자그마한 필터만 거쳐서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염수를 분리해서 미네랄을 다시 채취하고 다시 혼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용암수는 연간 3만 6천 톤 정도, 당분간 국내 판매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후 생산량을 20만여 톤까지 늘려
중국과 베트남 시장 등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500ml보다는 530ml 중심으로 음료나 기능성 음료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 내년 후반에는 베트남까지 나갈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용암수 판매에 제동을 걸면서 생산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리온 측이 애초 국내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취수량 통제까지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제주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서 용암수 판매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뒤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사실상 멈춰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문턱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택시 생존권 보장이냐, 혁신의 좌초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에는 지금 방식의 타다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빌릴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고 대여와 반납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대신 타다 같은 플랫폼과 택시 사업을 연계한 플랫폼 운송 사업이 새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택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재편해서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법이라고. 이에 대해 타다 모회사인 소카의 이재용 대표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공유경제 속에서 급성장하는 세계 모빌리티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X와 카카오 카풀 서비스도 택시업계 반대와 규제에 가로막혀 결국 멈춰섰습니다. 택시를 활용하지 않는 분야에는 정부가 7.17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투자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시장은 굉장히 불투명하게 본다는 거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택시 생존권 보장이냐, 혁신의 좌초냐를 두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눈에 착용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센서를 넣어 질병을 진단하거나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연세대와 유니스트,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은 무선 전력 공급 장치를 갖춘 스마트 콘택트 렌즈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제 쓰이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 기판에 초소형 대용량 측정기와 LED 등을 정밀하게 인수했고 이를 통해 LED 디스플레이가 구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스마트 콘택트 렌즈는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유연하고 투명한 구조로 설계됐으며 눈물이 닿거나 보관액에 담겨 있을 때도 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의 무선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도쿄대가 인공지능 AI를 집중 연구할 목적으로 비욘드 AI 연구소를 공동 설립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와 도쿄대는 내년 봄 도쿄대 혼고 캠퍼스에 기초 연구 거점을 만들고 연말 무렵 소프트뱅크 새 본사가 들어서는 도쿄 시내 미나토구 다케시바 오피스에 응용 연구 거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AI 기초부터 응용 분야까지 폭넓은 연구를 진행할 비욘드 AI 연구소는 도쿄대 교수진과 소프트뱅크 기술진 등 모두 150여 명 규모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소프트뱅크 측은 연구소 운영자금 등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돈 약 2,200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우주선의 생쥐들이 탑승해 지구에서 400km 떨어진 우주정거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무중력 상태에서 근육과 뼈의 손실에 대한 연구를 위한 것인데 이 연구 결과가 노년층의 근육 감소 방지에 대해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우주선 안에서 우주 비행사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무중력 상태에 있다 보면 근육과 뼈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주 비행사 건강과 관련한 연구를 위해 생쥐들이 우주선에 탑승해 지구에서 400km 떨어진 우주 정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The mighty mice are a strain of mice that we generated through genetic engineering. And these mice are completely normal except they lack just a single gene, and that's the gene that encodes myostatin. 미오스타틴은 근육의 성장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기에 이 유전자를 없앤 이른바 전지전능한 쥐들은 일반 쥐의 2배 정도 근육량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에는 어떤 처방도 받지 않은 일반 쥐와 미오스타틴을 억제하는 약을 투입한 쥐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 세 종류 쥐들의 뼈와 근육의 감소와 성장 과정을 정밀 추적하게 됩니다. 이번 연구는 우주 비행사의 건강뿐 아니라 일반 노년층의 근육과 뼈의 퇴화 방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 변화에 대해서도 정밀 관찰하고 있습니다. So they start to atrophy or lose mass and strength. That's why we exercise very hard. And then we see some more sinister changes that we worry about, such as those with the eye, the optic nerve, and the brain. 이를 위해 무중력 상태에서도 우주 비행사들이 운동할 수 있는 간편한 운동기구를 개발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한 연구에 투입된 생쥐들은 내년 1월 귀환할 예정이어서 연구진이 이들을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중년을 찾아오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 갱년기. 이번 주엔 남성 갱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갱년기 하면 여성만 떠올리기 쉽지만 남성도 갱년기를 심하게 겪고 특히 근력 감소와 감정 기복이 크다고 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일상이 힘들다는 환자입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져 자주 화를 내는데 또래인 아내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자녀도 예민한 시기라 고민이 큽니다. 크게 화를 내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좀 화를 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게. 저희 자녀들도 이제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이제 이제 부모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할 때가 있죠. 갱년기 증상입니다. 여성은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해 변화가 크게 오지만 남성은 호르몬 변화가 좀 더 일찍부터 서서히 진행되다가 50대 무렵에 증상이 뚜렷해집니다. 그러나 노화 외에도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고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과음과 흡연, 당뇨, 고혈압, 비만 등입니다. 당뇨랄지 고혈압이랄지 또 비만이랄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대사성 질환에 의해서도 증상이 많이 악화되기도 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도 또 이런 남성 갱년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성 갱년기가 홍조나 피로감, 식은땀과 우울감으로 대변된다면 남성 갱년기는 피로감과 감정 기복, 근력과 성기능 저하, 체지방 증가가 많습니다. 진단은 설문과 피검사로 하고 이후 치료에 들어갑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꾸준한 운동과 저지방 음식 섭취, 과음과 흡연을 피할 것 등이 권고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엔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게 되는데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를 지속적으로 계속 주사를 하거나 투여를 할 경우에는 또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 전문의와 잘 상의해서 일단은 치료법이나 치료량은 잘 조절을 매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갱년기는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증상을 숨기기만 하면 가정 문제로 번지기 쉬워서 부부가 함께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지키며 유대감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겨울철에는 큰 일교차와 건조한 기후 등으로 모발과 두피 손상에 따른 탈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겨울철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공급과 외출 시 모자 착용, 귤 섭취 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탈모가 심한 35살 박모 씨는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더 힘듭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이제 샴푸를 감잖아요. 그러면 많이 빠진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춥고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정전기로 인해 모발이 손상되기 쉽고 두피 모세혈관 수축으로 모발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면서 탈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은 지루성 뾰루지가 좀 많이 나가지고 뾰루지 난 쪽에 머리가 좀 많이 빠지긴 해요. 겨울철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가습기 등으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빗질, 특히 플라스틱 빗은 두피를 자극하고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게 좋습니다. 건성 두피는 하루나 이틀에 한 번꼴로,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지성 두피는 하루에 2번 정도 자주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샴푸는 너무 거품이 많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고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보통 아침보다는 밤에 자기 전에 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장시간 외출할 때 모자를 착용하면 미세먼지나 추위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고 두피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는 귤이 좋습니다. 비타민C와 수분이 풍부해 모발 성장을 도와주고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지만 건강한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먹거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무 얘긴데요. 연구 결과 무는 심혈관 질환 개선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정곤 기자입니다. 김장 때 많이 사용하는 가을무. 흔히 밭에서 나는 산삼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이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무 추출물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생쥐에게 12주 동안 일반 무와 순무 추출물을 먹였더니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각각 57%와 58% 줄었습니다.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도 68%, 70% 줄었습니다. 동맥경화 때 드러나는 혈관 염증 부착 인자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방 축적 물질인 플라크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혈관 직경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관 확장 인자인 이노스는 일반 무는 57%, 순무는 100% 증가했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시납산이나 바닐렉산 등이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하고요. 또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높여서 심혈관 질환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그럴 것이라고 추정만 됐던 무의 효능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번 동물 실험 결과는 이미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런 좋은 효과가 사람에게도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 란저우의 한 수의연구소에서 브루셀라병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방송에 따르면 7일 낮 12시 기준으로 란저우 수의연구소 내 연구진 317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9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브루셀라병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소와 양 등 가축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CCTV는 전문가를 인용해 브루셀라병의 사람 대 사람 감염 확률은 극히 낮다고 전했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과 대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전체 화재 사망자 1,020명 가운데 34%인 350명이 대피하지 못해 숨진 걸로 확인됐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 119에서는 화재 시 행동 요령과 안전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